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회의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장을 찾아주신 황양덕님, 손한진님 환영합니다. 정언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 운영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써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예산심사 및 예산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84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37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7,9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17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28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개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총 17건에 대한 예산액 62억 5,800만 원 중 29억 5,300만 원이 삭감하고 예외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 사무국 소관, 거제, 통영, 고성, 위원 체육대회 개최 400만 원 중 400만 원은 예산 불필요의 사유로 행정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위탁비 등 3건 총 9억 9천만 원 중 8억 9천만 원은 타 부서 예산과 중복 편성 등의 사유로 회계과 소관, 구선관위 건물 매입 및 수선 9억 5천만 원은 매입 불필요의 사유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자료시 환경 개선, 공사 등 2건 총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중복 편성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과 소관, 경남, 공공배달앱의 운영 등 2건 총 11억 6,800만 원 중 5억 2천만 원은 사업 추진 미정 등의 사유로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홍보물 제작 등 2건 총 3,800만 원 중 3,300만 원과 공원과 소관, 국가정원조성 예정지 초하류 식재공사 2억 원은 전액 예산 불필요의 사유로 농업정책과 소관, 연차 유급수당 등 1,700만 원 중 120만 원은 예산 가자 사유로 농업관광과 소관, 농업이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사업 추진 미정의 사유로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거제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거제시 기금 운영 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08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 운영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제4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7항 거제시 출자 출연 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항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1항 거제시 노인복지 정진 및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이 중 계류된 안건은 2건입니다. 이에 따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부터 토론 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입법 동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책 발굴, 제도 개선, 주민 수도권 사업 해결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직원에게도 보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시세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매각기관 선정 절차 및 매각 대금의 배분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출자 출연 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에 산정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원거리 지역에도 차질 없이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단수 및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의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 정진 및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의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악취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의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대되는 시점에서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 태양 의원님. 예, 이 담당 부서 좀 행정부서. 이의가 있습니다, 조례. 예, 국장님께 행정국장님, 예, 행정부 아니. 예, 행정국장 우정수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소개를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자리 가주시기 예. 바랍니다.
의장님 이의 제기를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한다고 했어. 제5항 거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취소를 하고 거제시 포상조례 일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시세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출자 출연 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노인복지 정진 및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악취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지역 자율방범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지역 상끝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국어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제2차 정례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런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도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교부 절차를 세부화하는 등 에너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연료비 경감,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연료의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방재단 및 면동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이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정조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 육성 및 세계적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국어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발굴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가 가진 고유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보존, 전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 및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도 폭염 발생이 잦아지고 온열 질환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 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단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망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국어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국가는 일본이고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 인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명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4명으로 총 8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첫째,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 기법 벤치마킹, 둘째, 우수 노인 복지 정책의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 셋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체제 구축 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입니다. 이를 위해 기타 히로시마 도서관, 겐부치초 그림책 도서관, 삿포로시 중앙도서관, 삿포로시 도서정보관, 히가시카와 종합복지시설, 히가시카와 복합문화시설, 삿포로시 사회복지종합센터, 히가시카와 농촌환경개선센터, 오도리 니시 마을 만들기 센터 총 9개소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일정과 출장 국가 및 답사 기관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사점 및 정책 제언입니다. 첫 번째,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 기법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도서관의 문화, 예술 행사 선도, 도서관 건립 부지의 충분한 제공, 도서관의 도시 중심지 배치, 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예산 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라는 6가지 과제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 노인 복지 정책의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 및 요양 돌봄 제도의 진화, 개호 보험 체계 구축, 사회 전반의 유니버셜 디자인 및 베리어 프리 적용, 노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 적응 및 사회 기여,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성 강화,
근력 향상 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복지센터의 접근 편의성 제고라는 7가지 과제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체제 구축 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강화, 마을 만들기 센터 건립 및 운영, 주민이 제안한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이라는 3가지 과제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페이지부터는 출장 의원들의 소감 및 감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항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국가는 중국과 일본 2개국이며 출장 기간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입니다. 출장자는 저를 비롯해 김도호 의원, 이미숙 의원, 신검자 의장님 4명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목적은 도시, 야간 경관 등의 우수 사례 현장 벤치마킹, 우리시가 추진되는 계획 중 역접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접목 가능한 방문 도시 우수 시설 개량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두 국가 방문 도시 및 주요 견학 시설로는 중국은 상하이로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 상하이 해양 항해 박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 경상남도 중국 상해 사무소이며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2개 도시로 나가사키 시청 및 시의 나가사키 국제관광 컨벤션 협회 등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출장사항, 출장국가 답사기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금융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번 중국 공무출장 방문지였던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의 202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2,5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중국 최대 도시로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높은 대개방 수준과 우수한 기술력 보유한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세계 5위권, 중국 전체 수출입국 총액의 36.3%를 차지하며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14년 연속 세계 1위, GDP 규모 세계 7위 도시로 1인평 GDP가 중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금융무역 경제도시, 세계 최대 항구도시 이미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갖춘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대여 도시를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체계랑 굴욕적인 낭진조약이 체결되면서 항푸강의 작은 어촌마을 상하이가 서구 문명이 도입되는 개항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열강의 중국 진출 교도부로 패권을 다루던 조계지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도시로 탄생됐고 이후 국제무역강으로 서양의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적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핵심 도시로서 1990년대 푸동지구 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가치를 포유하는 개방적 융합형 도시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막명주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등 맞춤 너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은 현대적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푸동지와 황푸강 반대편 외국인 거주지역이던 와이탄을 보며 중국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상하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전통성을 간직한 대한민국 이시 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통산지유 업무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중국기업 투자 유치,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업무, 유학생 유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 방문 내용입니다. 거제 지역 출신 유영은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장을 통해 관광 홍보관 운영, 통산 지원 업무 설명과 함께 최근 농수산물 경영업체인 거제 사슴 영농조합이 총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달받았습니다. 상하이 사무소와 거제시가 독립적으로 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 지역 농산물 판촉, 거제시와 중국 자치단체가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상하이 사무소 측은 공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내용입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설계되어졌는데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년의 변화상에 대한 총체적 기획 등을 모형과 다양한 멀티비디오 자료를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과 미래계획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자기가 사는 도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제시의 100년 추진단 미래 100년 장기 플랜이 시민들을 이해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국가종합계획과 경남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2030, 2040 도시기본과 연계해 거제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실행 전략과 예산 확보 계획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양조선 자원을 활용한 미래해양과학교육의 인프라 확충 및 거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상하이 항해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이 항해박물관 전시관에서 명나라 정하의 대항해와 진시황 시절 서불 이야기가 주요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제는 고대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15세기까지 조선통신사 일본 사절단이 서시마 난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에 이르는 바닷길의 출발점이자 기착지로 이용되었으며 삼성과 하나오션 양대 소도수가 위치한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제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산영도 국립해양박물관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전남해양수산과학관, 통연수산과학 등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자연과 역사문화,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거제의 바닷길과 해류교류, 해양교류 역사와 조선산업을 주제로 한 박물관과 과학관의 융합시설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국다운 아름다운 정원 상하이 예원 방문입니다. 예원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 양식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치에다 가장 중국다운 분위기인 인건, 상정거리, 인공호수에 만든 중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독특한 건축물인 구경과 정자에 어우러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아시아 국가정원 조성 과정에서 한국적 분위기와 거제의 문화를 반영한 전통적인 정원이 랜드마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와 마니다음은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섬 서부에 위치한 역사적 항구도시로 에도 시대 12세기 말부터 일본의 유일한 개항지 국제무역 중심지로 발전, 서양 문화 기술을 일본에 위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1571년 최초의 개항도 일찍부터 외국 문화를 수한 나가사키는 일본의 다른 도시와 다르게 번창했으며 19세기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철강, 해운, 조선의 큰 부를 축적한 미쓰비시 기업 중심으로 조선업과 철강 산업이 중추적인 공업들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 조선업이 중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형 조선사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퇴락하자 산업 방향을 제조업에서 관광으로 돌려 다채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해양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평화, 음식, 바다 등의 지역 자원과 결합해 선택된 21세기 교류를 목표로 글로벌 해양 관광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지닌 나가성 오브나발 중심 형성된 항구 도시의 모습은 청계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며 특히 이나사야마에서 바라본 나가사키 야경은 세계 신삼대 영역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랜 국제교류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신도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있고 오우라 천주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음식 문화에서 중국 영향을 받은 짬뽕과 포르투갈 유래된 카스테라는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세계 2차 대전이 종결하되 미국이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건 후 평화기념관 공원과 원폭 자료관 건립을 통해 나가사키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원폭이 참혹한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에는 평화로운 세계를 알리게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마, 글로벌 가든, 오우라 정전, 이나사야마 전망대 세계 신사의 야경으로 손꼽힌 이나스 나가사키 그리고 국제관광 컨벤션의 나가사키 시청 방문 현황과 정책 제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 야간 경관 사업, 크루저 관광 사업, 마이스 나가사키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총평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는 많이 닮았습니다. 해양도시로 도시발리 역사적 진화 과정이 유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 규모 또한 유사점입니다. 컨벤션 센터, 크루즈 산업, 그리고 야경, 수학여행 유치, 데모 조직 등 관광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거제를 실을 뛰어넘는 선진의 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 우호 협력 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태양희 의원, 한은진 의원, 이태일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세 분 모두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 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태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20여일 정례 기간 동안 3회 추가 경정 예산과
2025년 당초 예산 심의하신다고 정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예산 지원의 적법성과 거제시의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고 축구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 2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축구 체육 지원과는 진짜 주말이 없이 그냥 체육 행사가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정말 과장님과 팀장님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사장에 갈 때마다 행사장에 나오셔서 행사를 이렇게 또 지켜보고 계시던데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거제고 축구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은 1억 7천이라는 예산이 어느 한 학교의 운동부에 지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회성이면 뭐 일회성이라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텐데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그 편성목이 바뀌면서 7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축구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축구부 운동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는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올해 우리 거제 연고가 있는 선수는 7명입니다. 75명 중에 7명이 35명 중에 7명. 35명 중에 7명의 네.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선수다. 연고가 있는 연초중학교 출신 5명, 장승포초 2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네. 선수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외에 한 7명? 계산이 안 되는데. 28명. 28명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선수들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어쨌든 거제고 축구부라는 틀 안에 28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전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거제 고등학교의 연초중학교 장승포 출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의 축구부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거제고등학교 진학하는 부분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도 보면 거제고 축구부는 42년 전통을 가진 전국적인 명문 축구부다. 오랜 기간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아무도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42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는데 왜 갑자기 거제시에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소요 경비는 비슷합니다만은 운영 예산 중에서 후원금과 학교 그러니까 재단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조금 작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얼마 출연을 하죠? 얼마? 지금은 재단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럼 재단에서 아예 예산을 끊어버렸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재단 이 축구부에 대한 애정이나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원이 현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후원금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거제고는 지역에 어찌 보면 유수 고교로서 많은 그 동문들이 있고 네. 거제시에서는 어찌 보면 대표적인 좀 뭐랄까요 명문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원금이 줄어드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원인 파악을 했냐라는 질문을 네네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거제고등학교가 대우조선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그쪽에서 지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끊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총동창회 후원금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답변 주신 걸 요약하자면 거제고 축구부는 35명 선수 중에 지역 연고를 둔 선수는 7명이고 28명은 외지에서 이렇게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외지에서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자금 등등 그런 예산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아시다시피 유명 선수 중에 뭐 거제고등학교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제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제고가 정말 내가 축구로 꿈을 키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거제고의 축구부에 들어가면 내가 진학을 하거나 향후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거제로 전입을 하겠지요. 근데 실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외부 학생을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영입해서 하는 것이 정말 거제 지역의 거제시를 대표하는 축구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부모 부담금이 너무 커서 좀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는 또 뭐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거제고의 축구부로 활동하다가 졸업하면 또 그 지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역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초중학교, 그러니까 연초중학교나 당수고 초등학교 출신 우리 거제 그 일곱 출신 명밖에 없다면서요? 학생들이 부담금이 좀 낮아지면 멀리 안 나가고 거제고등학교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예산 항목을 처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억 7천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절차와 정산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천은 그 부기에 달려 있다시피 거제 시민 축구단의 유소년 팀 운영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어디로 지원됩니까? 거제 시민 축구단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제 시민 축구단에서 인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원한 이유가 거제고등학교 감독 코치진을 거제 시민 축구단에서 선발해서 거기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습니까? 1억 7천을 시민축구단에 줍니다. 시민축구단에서 거제고 축구부 지도자 1억 5천 그 인건비가 같습니다. 지도자 수장 인건비를 주기 위한 지도자를 채용을 한다. 네, 그럼 그 지도자가 거제고로 가서 거제고 축구부 선수들을 지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KFA 클럽 라이센스 규정에 따르면은 시민 축구단은 유소년 축구단 1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운영하고 있는 협약이 된 구단이 거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 규정과 선수 운영 세칙에 보면은 시민 축구단에서 그 해당되는 감독을 고용을 해서 선수를 육성시키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는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 축구단에 있는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합니다.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제고 축구부는 학교 운동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스포츠 클럽입니까? 학교 운동부입니다. 학교 운동부로 교기가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학교 운동부면은 학교 체육진흥법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따라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는 학교 체육진흥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학교 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계를 학교 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고에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운동부인데 지금 예산은 또 학교 회계 편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교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부에 도교육청에 교기로 등록되어 있고 학교 운동부라면 학교 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교 축구부가 U18이겠죠. U18 클럽으로 시민축구단 또는 우리 KFA 산하에 있는 프로축구 산하 유소년 팀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제고 학생이 아닌데 축구를 배우고 싶다면 거제고 축구부에 소속해서 축구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에 거제고등학교에 속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천이나 다른 지자체처럼 이게 제가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전국적으로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러면 거제고 축구부만 우리 그 거제 지역에 한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는데 거제고 축구부에만 1억 7천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예산 형평성에 좀 불균형하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왜 그 축구부는 당초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이 있는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를 또 거제시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교기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제의 대표 축구부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네, 이 물론 지점에서 뭐 다른 경기 종목, 탁구나 다른 에어로빅 같은 종목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아쉬운 게 해성고 요트부의 해산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전문 체육이라 하면 저는 요트부가 가장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2007, 8년 전, 약 한 9년 전에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시가 전문 체육을 육성할 계획이 있었다면
유튜브를 충분히 양성 1억이 뭡니까? 이 절반만 지원했어도 유튜브는 지금 아마 전국을 누비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 많이 배출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거제 고등 아니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중단해서 없어진다면 말씀하신 몇 년 전에 해성고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형평성이 걱정입니다. 안 예. 맞다는 겁니다. 그때 해성고 유튜브는 안 찾아왔습니까? 시장 면담 안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사실은 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제고 축구부를 보면서 우리 시가 정말 전문 체육에 대한 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는 여기 아까 답변에도 보니까 거제고 축구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해라 밝혀달라 하니까 거제시 체육진흥조례와 그 체육진흥조례에 우리 전문 체육을 육성할 수 있다. 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에는 거제 지역 체육진흥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상위법에도 당연히 지역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 시에 거제고 축구부는 우리 시가 명맥을 유지시켜야 되는 전문 체육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우리 시와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육성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23년 11월사에 보니까 재단에서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기를 반납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재단에서 이제 이 축구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불과 몇 개월입니까? 11월 달이면 우리 당초 예산 아마 다 거의 다 뭐 얘기가 다 되어지고 했을 텐데 그러자 이제 우리 시에 급하게 보조금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타임 라인을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죠. 그럼 중앙고는 탁구부를 육성을 하고 옥포고는 에어로빅을 우리가 엘리트 교육으로 육성하겠다. 거제고는 축구부 아니 산업고 야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초 예산을 1억 했다가 1회 추경 한 몇 달 뒤에 한 3, 4개월 뒤에 7천만 원 또 올립니다.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했다가 민간단체 법적 운영 경비로 또 바꿉니다. 이게 계획적인 겁니까? 즉흥적인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억 7천이면요, 국장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그거 제가 조례에 한 줄 넣으려고 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요 2차 보전 한 3,50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찾아오지 않지. 우리 시의 그 저신용 신용 등급 20% 이하의 사람들이 거제 시장을 찾아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합니까? 조직되지 못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7천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이 특정 단체나 조직이 와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제고의 역사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제고가 정말 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거제고 이제 축구 하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거제고 갔다가 거제고에서 거제 시민 축구단으로 가고 이런 순서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 한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초중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 학교 학창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들 일본 연수 갔을 때 일본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의 체육을 운동을 다 하더라고요. 배구, 농구. 그래서 사실 일본은 거의 뭐 농구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학교 교육청과 함께 해서요. 지역 교육 뭡니까? 아까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상시 협의회에서 이걸 바꿔서 비상설로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운동을 몸에 익히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될 엘리트 체육은 뭐로 할 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유튜브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요트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요트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우리 지역 아이들은 수도권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놓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관련 기관들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우리 학교 체육이나 학교 밖 스포츠 우리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도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축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비상설로 되어 있는데요, 네, 국장님. 그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TF팀을 꾸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제 지역에 이런 뭐랄까요, 축구를 비롯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체육진흥? 요거 물론 우리는 대개는 어른들의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생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또는 전문체육도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욱해가지고 좀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다음 질문은 누구를? 경제국장. 네, 의장님. 두 번째 국장 질문은 네. 우리 경제국장님께.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산업국장 이형운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아이고. 이게 참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이게 이제 거제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제가 5분 발언과도 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생이란 나에게 송곳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이렇게 뭐 처방이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행정이 어떤 처방전을 내놔도 이게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뭐랄까 체감이 안 되는 굉장히
뭐 정치인들 또는 우리 행정에는 아픈 곳이 민생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뾰족한 해답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니까 국장님 우리 거제시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올해 거제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1,600억 원 발행을 했지요. 조금 모자라게 1,5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5년 당초 예산에 보니까 1,300억 예, 그렇습니다. 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도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까 말까인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가 돈에 치면은 아마 양산 2천억 다음으로 1,500억,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2배가량 높습니다. 높고 네네. 사실은 올해 1,500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올해 1,500억도 불과 며칠 전까지 발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발행 규모 추세를 봤을 때 또 특히나 지류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그 추세 이런 걸 감안하면은 1,300억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또 필요하다면은 추경 때 반영해서 더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늘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올해에도 마찬가지 1,500 중에도 네. 행안부 이렇게 공모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한 25억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할인율을 같이 이렇게 그렇죠. 뒤따라가야 예,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할인율이 뒤따라가는 우리가 행안부 공모라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300억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10% 잡으면 우리가 1,300억을 발행했을 때 할인 보존 예, 예. 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한 13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상품권을 줄여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예. 추경도 있고 하니까 뭐 상황을 봐서 저는 꼭 추경에 또 많은 상품권을 좀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PPT 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시정실문 답변서에는 우리 시가 지금 중앙부처, 그러니까 정부 사업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이 부분들은 기존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2차 보전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2차 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도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자는 이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3%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도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만 출연금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예. 중소기업의 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는 우리가 출연금이 없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도 사업에도 출연금은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만 특별히 이렇게 출연금이 우리가 거의 한 20억씩 매년 나갑니다. 예, 예.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출연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소상공인은 왜 출연금을 매년 20억씩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소기업들은 일단 대출 받는 데서 가지고 보증은 본인들이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네. 그에 대한 어떤 2차 보전만 해주는 게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고 소상공인 부분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 보증을- 보증을 예. 해줍니다. 그 보증에 대한 비용 자체가 우리가 출연금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거의 85에서 95%를 네, 네. 보증을 해줍니다. 그 금융권에 대출받기 위한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한 5에서 15%를 이렇게 보증하는 그 보증에 대한 출연금이 2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융자금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2차 보전금 약 29억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연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장 지원을 한다는 것은 원금을 갚지 못해서 계속 지금 갈아타기. 연장이 되고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따른 우리가 2차 이자를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반면에 소상공인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중소기업은 이자 지원 그 기간이 3년이죠. 예, 예. 3%를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1년이죠.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3년 했다가 2021년 1년, 2022년에도 1년, 2023년 2년, 2024년 1년씩 3%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때 제가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지원책이 그나마 요거 이자 보전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이것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2차 보전율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은 3년간 3%를 보전해 주는데 이제 소상공인은 1년간 지금 3% 보전하는 있는 그 차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도입할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 2.5% 이렇게 거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맞췄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소상공인은 이제 이 그 융자를 지원하는 구조가 보전과 이 2차 보전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간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하게 되면 이제 보증 기간과 우리 3년을 하게 되면 이제 보증 기간과 이게 좀 이게 안밸런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네.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출연금에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의원님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3억 이렇게 출연하면은 약 그 350억 정도, 350억.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이제 그 융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 그 육성조례에는 기간은 기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우리 신용보증재단과의 어떤 협의가 된다면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뭐 국장님도 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인데 연말 같지가 않아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뭐든 진짜 지역 경제를 좀 부흥하기 위해서 뭐라도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소상공인 인구가 13,000여 예. 세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거제시 경제의 한 70% 이상을 예,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러지면 우리 거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 방안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저 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없잖아요. 예, 예. 출연금 없이 매년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 특히 저 신용자들 일반 금융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매년 1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거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이자 보전율도 1년에 3%입니다. 예. 예, 저는 이것도 좀 뭐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율을 높이든지 해서 예.
이거 소상공인 그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도 함께 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이제 미소금융 우리가 서민금융통합 서민금융의 부분은 이게 보증이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돈의 다른 시군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으로 이제 2차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돼 가지고 이게 기간을 2년을 할까 이런 결국은 예산이 예. 수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보증을 이제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를 갖다가 일단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관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은 아주 얇지만 어쨌든 보호막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은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예. 차상위 계층으로 취약 계층인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안 해주죠. 예. 담보가 없으니까요. 근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중에 생계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즉 이게 미소금융이죠. 네. 미소금융은 신용 등급 하위 20%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처럼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챙기셔서 그분들도 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조그만 소상공인 저신용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이거는 소상공인은 이제 법적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조례에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고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근거는 우리 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PPT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국장님 차상위 계층들과 취약 계층들이 겪는 고통은 아마 2배, 3배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취약 계층 현황들입니다. 보면 35,700 세대에 약 49,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이분들은 아마 고충이 더 할 겁니다. 예. 그런데 PPT 자료 12번요. 우리 거제시의 취약계층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934억에서 2024년 890억, 2025년 예산서에는 686억 원으로 계속 대폭 줄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실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뭐랄까요? 지원이나 이 좀 관심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해주는 은행이 없고 미소금융이라는 서민금융센터에서 대출은 해주는데 이자를 보전받지를 못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거제시에서 겪어본 어려움 중에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고현 시내나 옥포 시내 가면 정말 빈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번 발언할 때도 민생 안전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지역 사례인데요. 타 지역의 경우 민생 안정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부안군과 한 대여섯 개, 지금 한 7, 8개의 지자체에서는 민생 안정 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뭐 어떻습니까? 뭐 이게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이제 이게 또 그리 되면은 이제 우리 복지국하고 또 이렇게 조금 뭐 어떤 업무 관계가 약간 업무 관계 부분이 좀 이 협의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조례가 이제 물론 복지국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소상공인과 같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민생 경제를 와서 우리 국에서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약간 코로나 시국과 연관돼 가지고 제정된 어떤 그 민생경제 지원금 부분인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재난인 거죠. 예. 그런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는 예. 당연히 그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부안군, 영주시, 영천시, 옥천군, 익산시는 급격한 사회 경제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 국민들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제정되어서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거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어려우니까 이런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민생 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TF팀을 꾸리고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그 시민들의 그 어려움을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이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어려울 때 시민들께 이 민생 안정 지원금을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시의 2025년 예산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는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규모입니다. 1조 4천억 원의 재정 규모이고, 이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533억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환 기금 등 각종 기금을 합치면 2,140억 원입니다. 즉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과 합치면 약 2,700억 원의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재정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운 뭐 능력하고 뭐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PPT 자료 16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순세계 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 민생 안정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 지역에 그런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행정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은 결산 추정인데 675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거는 모든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 이월금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우리 시는 2023년 결산 기준 533억 원이고 2024년 결산 추정이 675억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당초 예산에 324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는 저는 이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련 부서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에 그 예산 심의하시면서 우리 그 예산을 통과시키 준 우리 8천만 원 우리 그 경남에 이게 거 긴급 말씀하시죠? 생계금융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번 연말에 도가 조례를 이제 경상남도 금융복지 상담지원 조례에서 네.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장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이렇게 출연하지만은 44억의 어떤 지원 규모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어떤 근거된 자료와 우리 시에 사실은 신용 하위 20% 이하면서 소득이 3,500만 원 이하가 3,558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연체자는 8,000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00을 출연하게 되면은 지금 또가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중앙부 승인까지 듣겠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사각지대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도와 같이 합동으로 아마 해소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이게 적용 대상이 3,558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8천을 출연하게 되면은 도가 44억의 어떤 규모를 운영해가지고 일단은 그 내년도부터 지금 이제 올 연말에 전부 다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까지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첫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걸 한시적으로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이면서 그 이후에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일정 부분은 사각지대가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아니 우리 시의 그 수혜 대상자가 3만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적용 대상이 신용도입 20% 이하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예, 적용을 그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3만 그러니까 명이다. 거제시에 3만 예. 명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 1인당 15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이자가 7%인가 8% 있어요. 원래 이분들이 한 15% 고이율 그 대출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그런 시도는 뭐 글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14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시의 자살률이 이게 이제 최근 자료가 없고 우리 그 보건소의 그 보건 계획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시가 10만 명당 굉장히 높습니다. 경상남도보다.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15페이지. 예. 여기에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와 이유가 보면 생계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는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또는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을 예. 활용해서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 예. 소관이시잖아요. 예, 전통시장은 자료 17페이지 한번 PPT 17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그 답변이 너무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우리 시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저 자료를 띄운 것은
우리 시의 전통시장이 그 국장님 답변에는 12개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4년간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을 쭉 현황을 달라고 했고 지금 사업비만 지금 합계를 낸 거거든요. 예. 저기에는 11개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조금 틀려서 나중에 그걸 한번 뭐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한 비교를 해보시면 시장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물론 시장의 그 규모나 그다음에 상인의 역량, 그다음에 뭐 소비 인구의 뭐 분포도 뭐 등등의 요인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요인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업무 보고나 우리 그 예산할 때도 역량이 안 되는 시장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별로 전통시장이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2025년에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계획입니까? 예, 일단 올해 뭐 당초 예산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 계획은 80억 그 고현동에 하는 계획. 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2025년에는 그 지금 11개 또는 12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등등 그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예. 그 도출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제발 좀 맞춤형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네, 여기 답변에 그대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의 시장이 아닌 전체 시장이 균형적인 발전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예. 예,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 네, 국장 들어가십시오. 네.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거제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거제 지역의 전문 체육을 육성 지원하려면 거제시에 맞는 전문 체육 종목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체육진흥 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갑자기 특정 단체 또는 조직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성장을 위해서 사학재단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학이 거제고 축구부입니다. 사학이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부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고는 재단에서 축구부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과 함께 교기마저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방침도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 운동부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고의 축구부를 지속시키려면 지금 재단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 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시장의 규모와 소비 인구, 상인의 운영 등 여러 요인들이 차이가 많으므로 지역별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전통시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및 2차 보전의 기간을 늘리고 차상위 및 취약계층 시민들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부터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등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거제 시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시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주저앉으면 거제시는 절망입니다. 거제 시민이 없는 거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시의 재정은 1조 4천억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00억 원이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제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거제 시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으로 그동안 거제 시민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그 직을 떠나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있습니까? 예. 아니, 최양희 의원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 대양희 의원님. 예.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의장님, 체육지원 네. 과장님 좀. 과장님, 지원 과장님 나오시. 의원님 보충 질문은 5분을 초과할 예. 수 없습니다. 예.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을 이래 오시려 한 거는 또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예, 그리고. 체육지원과장 강홍재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문화체육연구회 알고 계시죠? 네. 예, 우리 신금주 의장님, 윤보원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연구회에서 축구와 요토 종목에 집중을 했죠. 네, 울산하고 갔다 왔습니다. 예, 축구 종목하고 요트 종목 때문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체육진흥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1년 동안 회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한 20년 정도 이 특기생들, 체육 특기생들을 관리를 했는데 주로 기초 영어, 그다음에 한자 공부, 그다음에 사이칼라지스킬 트레이닝, 그러니까 심리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이렇게 관여를 했어요. 오랫동안. 자, 우리 장성포 초등학교하고 연초 중학교하고 거제 고등학교하고 아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프로팀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기업이 무너지니까요. 울산이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이 지원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제고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자, 거제고가 그렇게 되니까 우수한 코칭 스텝 및 선수들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리기가 불안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를 올리기가 불안한 겁니다.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이 엘리트든 난 엘리트든 간에 스포츠 폴이든 간에 어쨌든 이 체육 진흥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탁구부도 잘한다, 전국에서. 아까 에어로빅도 잘한다. 잘하는데 지금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앞에 전 시장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엄청난 검토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체육 문화재단에 우리가 그 상호를 좀 바꿔가지고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국을 넣어서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하면 이거는 그 보조금에서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보조금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요. 이거는
대학에서 얼마 전에 전국 124개 대학에 475개 운동부에 61억을 지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면 아까 우리 재 의원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초중고가 해결되더라도 K4로 못 갑니다. 잘. 대학을 가야죠. 그래서 거제 대학이 이거는 철저하게 좀 운동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제 대학교가. 그래서 관련 학과도 좀 개설을 해야 되고 고급 인력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환원 차원에서 좀 해야 돼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시설도 그렇고 지금 거제대 같은 경우는 8만 3천 평 중에 2만 평을 쓰고 있고 지금 6만 3천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도 좀 시설 부분이라든지 뭐 국비를 받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커미티들을 그렇게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건 다 해결이 같이 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요. 얼마 전에 목포과학대학에서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 운동부를 창단한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다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이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체육회에서 학생 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학생 운동부를 창단한 거는 모르고 체육회에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4명, 양궁 3명, 지도자 2명 해가지고 이거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가 봐요. 7명 정도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우수 선수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성남시에 고등부가 없으니까 외지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요트입니다. 이 우리 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성고등학교가 지금 교기 지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살려야죠.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체육진흥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 가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예. 예. 누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양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해야지.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양 의원님께서 그 거제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1억 7천인가를 우리가 지원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의 초중고의 운동부에 지원한 시에서 지원한 학교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거의 운동부 있는 데는 예. 그 교육 예산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거제고가 지금 뭐 1억 7천은 그거고 그다음에 체육진흥 예산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한 20개 정도 되는가? 20개. 그 정도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최양희 그 의원께서 질문한 거는 왜 거제고만 지원을 해주노?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된다. 저도 거기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것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삭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야구부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를 한 1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힘듭니다. 이 운동은 1등 아니면 2등은 필요가 없어요. 2등은 뭐 존재를 거의 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하려면 우리 거제시를 빛낼 수 있는 이 초중고가 다들 지원을 받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